차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경제학을 정복하고 싶은 미래의 경제학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거시경제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IS 곡선을 아주 그냥 속속들이 파헤쳐 볼 겁니다. 다들 자리에 앉았나요? 좋아요. 오늘 이 시간 저랑 같이 딱 집중해서 따라오면 여러분은 IS 곡선이라는 이 거대한 산을 아주 가뿐하게 넘을 수 있을 거예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진짜 재밌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이 IS 곡선이라는 게 뭘까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어려워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 경제가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 즉 균형을 이루는 멋진 지점들을 쭉 이어서 만든 선, 그게 바로 IS 곡선입니다. 자, 여기 교과서적인 정의가 나와 있죠. IS 곡선은 재화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물건을 사고 파는 바로 그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균형이 두 명의 주인공, 바로 국민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인 Y와 실질 이자율 R, 이 둘의 조합으로 결정된다는 점이에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뭔가 비밀스러운 주문 같은 게 있잖아요. IS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어벤져스 군단을 소환하는 그 비밀 공식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수식, 이게 바로 IS 곡선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공식입니다. 와, 보자마자 머리가 지끈거린다고요? 하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 경제학장 박사와 함께라면 이건 그냥 재밌는 암호 해독놀이일 뿐이니까요. 이 공식이 말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총 생산 Y는 결국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을 다 더한 것과 같다. 이걸 수학적으로 그냥 멋있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다 뜯어볼 겁니다. 이 공식의 핵심 멤버는 바로 이 4명의 경제 어벤져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생산 Y라는 건 결국 누군가가 돈을 써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같은 가게가 쓰는 돈 소비 C, 기업들이 쓰는 돈 투자 I, 그리고 정부가 쓰는 돈 정부 지출 G, 마지막으로 외국과 거래해서 벌어들이는 순수출 NX. 이 네 히어로가 힘을 합쳐야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우주가 돌아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어벤져스 멤버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관계가 있어요. 바로 멤버 중 하나인 투자 I와 실질 이자율 R의 관계입니다. 투자는 우리 경제의 슈퍼맨처럼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자율이라는 크립토나이트. 이자율이 막 올라가면 기업들이 돈 빌려서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워지니까 슈퍼맨이 힘을 잃듯 투자가 줄어들고요. 반대로 이자율이 내려가면 크립토나이트가 사라진 슈퍼맨처럼 투자가 다시 쌩쌩하게 날아오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이제 공식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걸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바로 그래프입니다. 지금부터 점과 선으로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것이 IS 곡선의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 한 장이 수십, 수백 페이지짜리 경제 보고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래프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축을 확인하는 겁니다. 세로 축은 실질 시자율, R, 그러니까 돈의 가격을 나타내고요. 가로축은 국민소득 Y, 즉 우리 경제의 전치덩치를 보여줍니다. 이 두 변수가 서로 어떻게 춤을 추는지를 보여주는 무대가 바로 이 그래프인 거죠. 자, 근데 이 곡선은 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쭉 미끄러지는 모양일까요? 아까 우리 슈퍼맨 이야기 다들 기억나죠? 이자율이 내려가면, 즉 크립토나이트가 약해지면 기업들의 투자, I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면 공장도 더 짓고 직원도 더 뽑으니까 나라 전체의 소득 Y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을수록 소득은 더 높아지는 이런 반비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하양의 비밀입니다. 간단하죠? 이제부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경제가 아주 평화로운 균형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에서 벗어난 점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왜 경제는 자꾸만 이 선 위로 돌아오려고 하는 걸까요? 자, 여기 지점을 한번 봅시다. IS 곡선보다 위쪽에 있죠. 이 파란색 영역은 바로 초과 공급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팔리는 것보다 창고에 쌓이는 게 더 많다는 신호예요. 물건이 안 팔리는데 계속 만들 회사는 없겠죠. 그럼 반대로 이 H점은 어떨까요? 이 점은 IS 곡선 아래에 있네요. 이 영역은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물건이 만들어진 물건보다 훨씬 더 많다는 뜻이죠. 가게 진열대가 텅텅 비고 없어서 못 파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에 초과 공급 상태, 뒷점에서는 재고가 자꾸 쌓이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생산을 줄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국민소득 Y가 감소하면서 스르륵 IS 곡선 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초과 수요 상태, H점에서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니까 기업들은 신나서 생산을 늘리겠죠. 그럼 국민소득 Y가 증가하면서 다시 IS 곡선 위의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항상 균형을 찾아갑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자율이 변할 때 이 곡선 위에서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곡선 자체가 통째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과연 어떤 강력한 힘이 이 곡선을 움직이는 걸까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이자율과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자율적 지출의 변화가 곡선을 움직이는 주범이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갑자기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비를 늘리거나 기업들이 신기술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늘리면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여기 정부 지출 G, 이건 마치 도라에몽의 4차원 주머니 같은 거예요.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짠 하고 돈을 풀면 이자율과 상관없이 경제 전체의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힘차게 이동하는 거죠. 반대로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 많아지니 소비랑 투자가 위축되고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머릿속이 살짝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 경제학장 박사가 오늘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줄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도 이제 IS 곡선 마스터입니다. 첫째, IS 곡선은 재화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국민소득 Y와 이자율 R의 멋진 조합들을 모아놓은 선이라는 거. 둘째, 이자율이 내리면 투자가 늘어서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곡선은 예쁜 우하양 모양을 갖는다는 거. 셋째, 우리 경제는 불균형을 싫어해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생기면 알아서 IS 곡선 위로 돌아오려는 자동 조정 기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정부 지출처럼 이자율과 관계없는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사 간다는 것.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만약에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갑자기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놓으면서 지출을 엄청나게 늘린다면 오늘 배운 우리의 IS 곡선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어떤 새로운 모험을 떠나게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은 우리의 다음 분석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